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전, 세종, 충남 소식입니다. 대전의 10월 주택 매매 가격 상승폭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0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에 따르면 대전의 주택 매매 가격은 0.57% 올라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세종은 0.17% 상승, 충남은 0.17% 하락했으며 전국 평균은 0.19%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전의 매매 가격 급등은 서구와 유성구가 이끌었으며 최근 신규 분양 등으로 이슈가 된 도안신도시와 죽동, 둔산동 등의 외부 투기 세력에 유입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29일 아산시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H5형 AI 항원이 검출돼 또다시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항원 검출 지점 반경 10km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 이동을 통제하고 소하천 등 인근 농가의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I 항원의 고병원성 여부 최종 판정은 3, 4일가량 더 걸릴 전망으로 인근 가금류 농가들을 중심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 CJ 대한통운물류센터에서 최근 석 달 사이에 2건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전국에 있는 CJ 대한통운물류센터 12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합니다. 또 산업안전공단과 함께 주요 대형 택배업체들에 대해서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재 CJ 대한통운물류센터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 감독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 주에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얼마 전 천안 논산고속도로에서 고속버스가 추락해 많은 사상자를 냈죠. 이 도로에서만 지난 3년 동안 4건의 추락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부분 가드레일 밖으로 추락한 사고였습니다. 안전기준에 못 미치는 가드레일, 그 실태를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천안 방향 205km 지점에서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뚫고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당시 가드레일은 엿가락처럼 휘었습니다. 차량을 마지막으로 잡아줘야 할 가드레일이 제 기능을 못한 것입니다. 전국의 민자고속도로 가운데 추락사고가 발생한 곳은 천안 논산 고속도로가 유일한데 최근 3년 동안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유독 이 도로에서 추락사고가 잦은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012년 정부는 도로의 규정 속도에 따라 가드레일의 강도를 정하도록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시속 110km로 달릴 수 있는 천안 논산 고속도로는 SB3 B등급의 가드레일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90% 가까이가 안전등급을 받지 않은 가드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02년 준공 당시 전체 177.3km 구간 가운데 대부분이 현행법규에 규정한 성능에 미달하는 가드레일이 설치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개량이 안 된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은 2002년 이전에 저희들이 공사할 때 설치된 부분이고요. 그거는 등급 평가를 받지 않은 겁니다. 아직 개량을 못한 구간이고요. 사고 난 구간은. 교체가 시급하지만 천안 논산 고속도로 측은 비용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가드레일 교체 사업은 민자고속도로의 경우 권고사항이라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우선 중요한 거는 그 가드레일을 우리가 권고에 맞게끔 기준에 맞게끔 일단 교체해 주는 거 그거가 우선이라서 제가 권고를 했죠. 공문 시달했죠. 빨리 교체해라. 비슷한 시기에 준공된 민자고속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전체의 절반이 넘는 구간의 가드레일 개선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어젯밤 10시 20분쯤 대전시 가수원동 삼거리에서 SUV가 16살 이모군이 몰던 모터사이클과 충돌해 이군 등 모터사이클에 타고 있던 4명이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SUV가 불법 유턴을 하다가 직진하던 모터사이클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미성년자인 이군이 면허도 없이 정원 초과 상태로 운전한 경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충남교육청이 사립유치원 공공성 확보 방안으로 내년에 공립유치원 30학급을 증설합니다. 학급 증설 대상은 기존의 단설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으로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인근 중학교 등도 대상으로 검토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급식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촛불혁명 2주년을 맞아 대전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위해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국민의 기대와 열망과 달리 적폐청산은 더디고 비정규직과 최저임금, 부동산 문제 등 산적한 사회 문제도 많다며 이에 대한 대전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는 대전 둔산동 타임월드 앞에서 2주년을 기념하고 사법 적폐청산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대덕특구 정부 출연연 평가가 기관장 임기와 연동된 3년 주기에서 5년 주기로 바뀝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부 출연연이 기관장 임기 내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폐해를 막기 위해 연구사업부문은 기관장 임기와 무관하게 5년 주기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목표 달성도에 대한 정량평가를 전면 폐지하고 전문가의 정성평가로 질적 수준 평가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바뀐 평가 방식은 내년부터 전자통신연구원과 지질자원연구원 등 8개 기관에서 곧바로 시행되고 이후 순차적으로 모든 출연연에 적용됩니다. 한국연구재단 제5대 상임감사로 정년을 앞둔 교육부 고위 관료가 취임해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구재단에 따르면 이재력 교육부 전 사립대학 정책과장이 지난달 25일 상임감사로 취임했으며 이 신임감사는 교육부 대변인실 홍보 담당관 등을 역임했고 정년을 1년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재단이 교육부의 산하기관인데다가 상임감사 임기가 2년이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충남 천안과 아산, 예산의 산업단지에 축구장 15개 크기만한 미세먼지 차단 숲이 조성됩니다. 충남도는 천안 제5 일반산업단지를 비롯해 아산과 예산 등 도내 3개 산단이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선정돼 이들 산단에 11헥타르 규모의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에는 42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 말까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선박해양플랜트 연구소가 오늘 대전 본원 대강당에서 선형시험수조 40주년, 해양공학수조 2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선형시험수조는 1978년에 완공돼 그동안 1,800여 척 이상의 모형선 시험으로 선박의 성능을 테스트해왔으며 1998년 완공된 해양공학수조는 실제 해상 상태를 모사하는 종합연구시설로 336차례의 시험을 수행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